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벽두부터 액땜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보아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거 좀 불러오고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보니까 지수가 만만치 않게 빠지죠. 자, 이럴 때 보통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23년이 있거든요. 오늘 2200포인트 빠졌다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아니 진짜예요. 오늘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런데 평상시 예를 들어서 지금 2월달이나 3월달에 깨지면 모르는데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깨졌다. 심리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얘기해서 일정 부분을 벗어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비행기가 막 추락하려고 할 때 덜컹덜컹 거릴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앉아갖고 산소호흡기 되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그렇게 되느냐? 네, 그게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비행기표를 절약하려고 이제 그 집사람하고 결혼 2주년 때 신혼 초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증권사 막 대리 달았을 때인데 아파트 5,800만 원에 사가지고 그거 대출금 갚는 대출금 2천만 원인가 끼고 샀는데 3번 신도시에서 살 때 그거 갚느라고 정신없죠. 맞벌이 해가면서. 그래서 결혼 2주년인가 3주년인가 기념으로 제가 세부 여행을 계획을 몰래 했어요. 집사람 몰래. 그리고 나서 근데 항공료까지 다 포함해서 24만 원. 온라인은 이제 막 그때 인터넷이 나왔을 때 둘이 합쳐서 50만 원이 안 됐어요. 비행기 표값 3박 4일. 호텔까지. 자, 근데 세부 항공을 이용했는데요. 가는 길은 괜찮았어. 필리핀 세부 항공. 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오는 길에 비행기가 작으니까 사람 몸이 떠요. 그리고 음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몸이 뜰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음식도 뜨고 갑자기 승무원들이 의자에 앉더니 승무원들이 막 벨트를 자기들 막 차고 이렇게 막 신입사원 승무원이 덜덜덜 입술이 파랬어.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막 음식물들이 막 위로 공중부양을 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쭉 떨어져요. 한 몇백 미터가 그냥. 쭉 떨어지니까 음식물들이 공중부양해요. 이렇게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그게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항공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 것이 다 그렇게 되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제가 가만히 관찰했어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는 거잖아. 그렇죠? 뭐 놀랄 일이 뭐 있어요.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갖고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두 부류 뛰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평정심을 오히려 더 찾는 사람들도 있고 비행기 추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그때 난기류에만 그렇게 왔는데 조종사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조종사분이 안내 멘트를 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 순간 새 벽두부터 추락하는데 조종사분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 멘트를 하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시냐면 처음에는 좀 급하게 얘기하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해가면서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차분해져.
그 조종사가 안내멘트, 난기류를 만나서, 그런데 지금 이 난기류가 사실 우리가 중간지대에 껴있다. 근데 내가 비행기를 좀 더 고도로 올리면 난기류를 벗어나서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는 한 1, 20분간은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거다. 그렇지만 벨트 잘 차고 만약에 이제 주변에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물건들이 이렇게 떠서 다니지 않게 치우고 그렇게 하라고 딱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딱 하고 그 얘기를 근데 차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1, 20분 동안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옆에 보면 비행기 옆에 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띵띵띵띵 난기로 나오는 요즘 비행기는 모르겠어요. 옛날 비행기는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가 더 사람을 그 긴장감이 들게 만들거든요. 안전벨트 차라는 그 소리가.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종합주가지수 볼 때 야 2200포인트가 깨졌어. 그 알람 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알람 소리가 어떤 알람 소리냐? 알람 소리만 들리면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시장 끝난 거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 팔았어야 되는데 해가면서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팔지. 아침에 팔았으면 2230포인트잖아. 아침에 왜 안 팔았어? 그렇죠? 네.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공포감이 들을 때 그때가 사실은 근데 지금 오후 2시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 오후 2시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지금 10시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떼는 거는 시장에서 하방으로 갖고 있던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 특히 하방 국내 기관들 세력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탈출하는 전략입니다. 갖고 있던 배당받은 주식들, 예. 제가 한 5천억 정도에서 많게는 7천억 남아있다고 그랬죠, 어제? 자, 그런데 어제 2천억대 정도 때렸잖아요. 지금 오늘 5천억대 정도. 아침부터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때리고 있죠. 프로그램으로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빠지죠.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빠지잖아. 공매도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도 전략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들 그래가면서 선물 매집하고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진짜 내가 낙하산이라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비행기에서 떠내리는 게 낫느냐. 지금 주식을 파는 게 낫느냐. 대폭락이 오니까. 지점이 깨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가차없이 팔아야 되죠. 남아있는 주식 혹은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깨진다 하더라도 잠깐 깨진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소낙비다.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박스권 전략이다. 그렇게 판단되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폭락으로 가는 전조 증상이다. 그럼 팔아야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 벽두부터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판을 잠깐 다시 짜자는 겁니다. 환율도 깨졌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유럽 증시들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매도자들이 탈출 전략이에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많이 나와요. 네. 팔면 잘 파는 것 같죠. 마이너스 20포인트에서 팔아서 지금 2200 깨질 때 팔아서 2180, 2190 깨졌을 때 잘 된 것 같잖아. 2180까지 갔을 때. 그럼 지금 파는 거 다시 살 거야? 2119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2180에 지금 팔았어. 2100 뭐에? 그럼 파는 거 지금 다시 살 거냐고요. 물어볼게요. 사실 거예요? 2119인데 올라오는데 13인데. 차라리 일정 부분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이건 생각해야죠. 만약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진짜 박스권 깨고 완전히 무너지고 2000 가고 1800 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남아있는 주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대비하고 있어야죠. 손절을 할 건지.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폭락이에요. 대세 하락장이 지금 일단 하락이 나온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2단 하락이 다시 나오는, 되돌림이 짧게 끝나고 다시 2단 하락, 이런 하락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60일선 이렇게 길게 꼬꾸라지는 3300에서부터 2200포인트까지 33%가 폭락하는 이런 장이 2500에서부터 지금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700, 1750, 1600이에요. 이미 일부 종목군들은 1400, 1500포인트 깨고 내려왔죠. 여기서 일부 종목군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이나 잡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이미 15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코로나 주가 65,000원이죠. 지금 73,000원이에요. 코로나 이전 주가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짜리죠. 105,000원짜리 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기 1600포인트, 1700포인트에서 움직였던 자리에 지금 이 자리를 74,000원이 터치하고 있죠. 자, 실적 문제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어차피 아침에 저점을 깨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지금 아침에 모닝 브리핑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유럽이 반등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사실 좋은 기회다. 그냥 매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이닉스를 굉장히 얇다, 장중에 저점을 깨가면서 탈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다. 하이닉스를 저가를 깨고 엔솔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그러면 같이 흔들리고 그래가면서 자기네들은 주식을 5천억 정도 남은 거 정리해가면서 주식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포지션을, 만약에 그렇지만 주가는 밀리지만 매수 전략을 나온다면, 만약에 그게 오전장에 빠르게 나온다면 여기가 사실 오늘은 바닥이다. 왜 그러느냐? 어제 유럽장도 반등 나왔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재상승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스닥 선물, 그런 분한테 저 물어보고 싶어요. 나스닥 선물 매매 안 해보셨죠?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거래 호가가 몇 개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한국 주식시장에 이 시간에 시간 10분당 1000억씩 2000억씩 거래되면 나스닥은 10분당 1억도 거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는. 한 10개 때리면 훅 빠져요. 0.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이 안 열려 있잖아요. 한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애들도 지금 국내 지금 선물을 보고 움직인다고요. 애들도. 이제 홍콩 열렸으니까 조금 이제 홍콩하고 분산돼서 움직이겠지. 이해되셨죠? 지금은 아까 0.3%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0.35입니다. 한국 증시가 갑자기 훅 아래로 깨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주식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든 뭐든 돼서 야간 선물처럼 매매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10개만 때려도 훅 밀려요. 100개만 때리면 또 쭉 밀리고. 이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국내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합성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자생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즈 규모에 있어서 국내나 홍콩이나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거죠. 홍콩이 마이너스 1.6 아까 출발했죠. 10시 반에. 그러니까 잠깐 덜컹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그냥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다행인 거는 새벽 벽두부터 이게 하락으로 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심하게 푸닥거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포지션을 좀 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내가 추격 매도한다, 정말 낙동강 오래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저는 매도가 늦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더 빠지더라도 2150 깨고 2130 저가 테스트 하더라도 2100 깨지더라도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대신에 막무가내로 버티면 안 되죠.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거 갖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는 종목군들로 그렇게 보셔야죠. 버티더라도. 그걸 무슨 전략이라고 그러냐? 이 참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말해요. 시장이 안 좋고 순간적으로 어떤 수급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웅크려들 때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내가 할 거냐? 커트 시킬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 아니면 이 순간 떨어지는 것이 순간적인 어떤 그런 추세가 아니라 잠깐 테스트 성향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A 종목도 똑같이 20% 빠지고 내 것도 20%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건너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종목 1, 2, 3, 4번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얘가 더 좋은 종목인데 똑같이 빠져 있어. 근데 그러면 그때는 저는 교체 매매를 해서 압축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줘. 왜? 더 떨어져도 뭐든 일단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식 팔고 현금화 전략한다? 한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은 피할 수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늦었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뒤늦게 자기 감정적인 위로받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따라서 한번 버텨볼 만한 장이다. 그렇게 보여줘. 왜 그러느냐? 어제 유럽 장들도 올라왔잖아요. 프랑스도 다시 올라와서 1.8% 올라와서 재상승 구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2020년, 2021년, 2023년, 2020년 GDP가 마이너스 안 난 나라 전 세계에서 있습니까? 없죠. 2022년 다른 나라 실적들 다 장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반도체가 문제지 다른 것들은 사상 최대 실적 나는 거 많잖아요. 현재 상태 바이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일부 기아자동차나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굳이 실적으로 본다 했을 때 한국은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 혹시 뭐 러시아가 다시 핵을 쓴다든가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겨우 이거 빠지고 말겠어요? 이제 실시간에서? 그렇진 않겠죠. 어차피 금융정책의 싸움인데 뭐 통계정책, 통계지표상에서 그렇다고 지금 국제유가라든가 유럽 증시의 어떤 움직임이 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한번 볼까요? 실제 지금 우리가 그럼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죠. 실시간으로 내 거 아이들이 입력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깐 한번 보죠. 유로스탁이네요. 어제 1.86%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0.98. 많이 빠지네요. 자, 닥스 30 종목입니다. 어제 1%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78%. 그래가면서 약간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유럽 시장에서부터 먼저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 어제 유럽 증시 프랑스 같은 경우 1.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로 50 종목이 1.6%를 끌어올렸어요. 유럽을 대표하는 50개 종목이.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PMI 지수, 제조 PMI 지수가 이제 올랐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도 6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니까 참 반전이 됐으니까 48점 뭔가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갭상승 0.8% 떴던 프랑스 및 유럽 증시가 장중에 1% 정도 양봉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건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죠. 갭상승 0.5 떠가지고 움직였다가 장중에 0.5 더 올라서 1.05.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시사해서 그런지 일단은 유럽 쪽에서부터 지금 약간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움직임을 보니 유로스탁이 마이너스 0.98, 1% 빠졌다는 얘기죠. 어제 상승폭의 절반을 되돌려줬네요. 닥스도 마찬가지. 어제 거의 상승폭 4분의 3 돌려주고. 그래가면서 보니까 뭐 다른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럽의 움직임에 비해서 이것들은 지금 변동성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0.37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지수 상에서 국제 유가도 살짝 빠졌고 큰 변화는 없고 이쪽은 가장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이 유럽 증시네요. 보니까 유럽의 선물 거래. 다행인 거는 그것과 궤적을 같이 해서 지금 홍콩 증시가 잠깐 1.6% 빠졌다가 반등이 쫙 나와주네요. 1%. 그리고 국내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굉장히 치고받고가 강한 장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내 증시는 하이닉스를 깃대 세우는 겁니다. 보란 듯이 저가를 깼잖아요. 그래가면서 공포감으로 밀어넣는 작업이 아침부터 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 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던 종목들이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저는 현대차, 기아차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순위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시간. 여러분들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월달 그리고 이번 주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럼 혹시 나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베팅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뒤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때리려면 진작에 때렸어야지 지금 때리는 것은 저는 늦었다고 봐요. 왜? 하이닉스가 실적 악화가 주가로 어떻게 됐어요? 현실화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직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가 저점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1, 4분기 실적 악화 혹은 4, 4분 1번 작년도 2022년도 4, 4분기 실적 악화 및 이번 연도 1, 4분기부터는 적자 전환이라는 그런 어떤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빠졌잖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금융이라고 그러죠. 금융장세 혹은 주식의 어떤 뭐 그냥 흐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어때요? 좋았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4분기 실적부터 마이너스 가능성, 2023년도부터는 대규모 적자 가능성, 그것이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저가 깨고 있죠. 즉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지는 역실적 장세가 나왔어요. 누가? 하이닉스. 왜? 종합주가지수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주가도 저가를 깨고 있어. 실적과 주가가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가죠.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을 현실화는 이미 주식은 먼저 땡겨서 빠졌었습니다. 최저점이니까. 최근 3년 내 최저점이죠. 그 얘기는 그러면 3년 내 최저 실적이냐? 아닙니다. 실적은 좋잖아요. 그치? 4분기만 좀 문제되는 거죠. 연간 실적으로. 근데 주가는 저점이에요. 자, 이번 연도 1, 4분기 안 좋은 실적들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실적과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경우에 낙폭 과대주로서 갑자기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현실화가 된 거죠. 예상했던 악재가 현실화된 경우. 그리고 그런데 주식이 이미 그게 반영이 됐어. 그럼 저가 깼을 때. 그럼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서 손절하는 거나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가 저가 깨니까 손절하는 거나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 늦었다는 얘기. 오히려 거꾸로 선행 매도를 하고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주가 급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매도 때려가면서 자기들은 선물을 매집하다. 진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진짜 대폭락이 나올 것 같으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코스닥이 먼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겠습니까? 거래소가 더 많이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지. 코스닥 안 팔죠. 프로그램으로만 때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버텨야 돼요. 근데 늦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얼만큼 벌었냐로 측정합니다. 난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10억 벌었어. 1억 갖고 왔는데 5억 벌었어. 3억 벌었어.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10억 갖고 200억 만들었다고 하고 코로나 때. 제가 부러워할까요? 왜? 10년 전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 20년 전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코스닥 광풍 불 때. 서브프라임 이후 주가 폭등 나올 때. 7공준이 뭐냐 할 때. 이번 코로나 때 또 급등 나왔잖아요. 종목들도. 진짜 실력은 버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안 나다 할 거야. 왜?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한 종목으로 1000%도 벌고 1억 갖고 10억도 만들어 보고 10억 갖고 뭐 100억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벌어본 적이 없잖아. 그런 종목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도 없고 추세로. 단호하다. 그래. 대신에 조금 재미를 본 건 있겠지. 5천만 원 갖고 뭐 2억 만들었다든가. 계속 종목 뺑뺑이 돌려가지고 50% 먹고 또 넘기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벌어준 게 아니라 시장이 벌어준 거예요, 사실. 자, 진짜 실력으로 언제 나오냐? 오늘 같은 날 나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지금 일주일 사이에 2400, 2350에서부터 2200 깨지니까 개별 종목들이 20%씩, 많게는 15, 20%, 30%, 15%, 대형 종목도 15%,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버텨요? 손절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 드릴까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플러스 나면 어떡할까요? 자,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7788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 7 플러스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안 오시죠? 플러스 날 확률이 있을까?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굉장히 높느냐?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입니까?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기관이죠. 기관이 뭘로 하락을 주도했어요? 자신들이 뭘로 하락을 주도했나 보여드릴게요. 기관이 그동안 하락을 주도한 거. 뭘로 하락을 주도했느냐? 12월 17일 정확하게 12월 17일부터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매수로 전환합니다.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로 일별연 이게 지금 국내 기관들이에요. 거래소 시장 12월 17일부터 그전에는 주식을 한 1조 원 정도를 좀 때렸어요. 이렇게 쭉 누적으로 때리다가 여기 12월 17일부터 더 이상 안 때리고 주식을 매수가 천천히 전환이 일어나요. 얼마치를 샀느냐? 2조 7,800억 정도. 그냥 제가 2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매수합니다. 배당락이 그리고 26일 날 끝났죠? 그리고 이제 27일 날 아침 딱 되니까 팔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선그래프로 본 건데 지금 이건 선그래프고 이건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5천억이에요. 막대 하나.
여기가 5천억, 여기가 5천억. 누적 아닙니다. 아까 건 누적이고 지금 이건 하루하루 일본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샀던 것들을 지금 파는 거예요. 왜? 배당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그래가면서 찍어 눌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오늘 드디어 선물 매집을 시작하네요. 근데 진짜 시장이 대폭락으로 갈 것 같으면 거래소를 팔겠습니까? 코스닥을 팔겠습니까? 당연히 코스닥을 팔죠. 왜? 코스닥이 탄력도가 더 크죠. 안 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확률적으로 뭐 물론 오늘 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를까?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그냥 박스권 상하단에서 커트시키는 흐름이다. 올라오면 때리고 또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면 다시 또 사서 다시 또 박스권 매매를 계속 진행하는 지루하게 그러다가 이제 어떤 변화 미국이 뭐 금리를 동결시킨다든가 2월 달에 뭐 0.25만 올린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또 치고 올라가네. 그런 흐름은 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었지. 늦었어요. 지금 버티셔야 돼요. 7만 원이 깨지더라도 늦었어요, 솔직하게. 다시 팔고 다시 사는 거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웠어. 근데 맨날 내가 이겨. 얘랑 싸우면.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에 또 만났어. 길거리에서 만났어. 기싸움에서 질까요? 이길까요? 얘가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한테 졌어. 맨날 져. 그런데도 나중에 여러분이 훨씬 키도 크고 더 튼튼해졌어. 군대도 갔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술도 익히고. 안 돼요. 이게. 왜? 심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를 이미 물려서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미 물렸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판대. 파는 순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낙폭과대주 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종목이 하이닉스, 카카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왜? 가장 많이 떨어진 데다가 대형 종목에다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손절 나오는 종목인데 카카오는 저점이 아니잖아. 하이닉스는 저가를 깼잖아. 대표님 실적 깨지는지 실적이 안 좋은지 모르냐?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장에서는 심리 게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어요? 실적 좋았잖아. 사상 최대 실적. 왜 빠졌어요? 실적이 좋다는 애들 다 꼬셔놓고 거기서 다 아장내 시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은 어때요? 종합주가 지수가 살짝 올라오면 또 이런 종목이 그래도 하이닉스다.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당장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반영됐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리오프닝에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모레취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 안 풀렸는데 올라왔잖아. 그렇죠? CJENM 코로나가 안 풀렸는데 미리 올라오잖아요. GKL 미리 올라오잖아요. 실물 경기는 아직 안 온다. 근데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는 주가는 또 빠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알아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주가 빠질 때 산소 호흡기 막 옆에 막 비행기에서 툭툭 떨어지고 막 사람들 소리 지를 때 생각해봐. 나 혼자 살겠다고 막 문 열고 나가려고 살 것 같아요? 비행기 떨어지면 어차피 같이 죽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 떨어진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지.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지면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있겠지. 생존 가능성은 있는데
발굴할 사람들이 이제 그 구조가 될 때까지 태평양 한가운데 되니까 3일이 걸릴지 5일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5일간 밥 안 먹어도 삽니다. 근데 뭐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10일간 20일간 사람이 음식 안 먹어도 살아요. 물은 태양볕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태양볕이니까 하루만 안 먹어도 탈진돼요. 반드시 물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수병 챙기는 게 소리 지르고 그럴 게 아니라 안전벨트 매고 생수병 하나 딱 구명조끼 딱 입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래야지 거기서 뭐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는데 어차피 살려면 생존력을 높이려면 그걸 생각해야죠. 제게 무슨 얘기냐, 주가 2200포인트 깨진다고 지금이라도 다 털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종합주가지수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다고 눌러보라는 사람들 7788 한번 눌러보라 그랬죠? 한번 눌러봐요. 매도자가 사잖아. 제가 샀다는 게 아니라 저도 주식 물려 있습니다 지금. 왜? 상반기 2023년도 상고, 하반기 하전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도 종합주가지수 떨어지는 거 연말부터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상고라고 했을까요? 상반기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관점이 시세에 따라서 조금 단기에 따라서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 주식 잘하는 사람이 사회성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 주식은. TV 나와서 대통령이 경제 좋을 거다. 제롬 파월 의장이 좋을 거다. 뭐 증권사 직원들이 나와서 좋을 거다 해도 무슨 소리야. 금리가 5%인데. 경제 성장률이 2%인데. 3%에서 2%, 2%에서 1%대. IMF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8% 아닌가요? GDP 성장률 더 떨어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금리 몇 프로예요? 한국은행 금리 3.25. 은행에다 맡기면 예금금리 몇 프로 줍니까? 많이 주는데 5%. 적게는 4.5%. 예금금리가 GDP보다 높은데,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데, 어떻게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어요? 주식은 반등이.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럼. 그러는데 세계적인 그런 어떤 뭔가 나와줘야 돼. 뭐가 나와줘야 돼? 베트남 전쟁이 터지든, 6.25 전쟁이 터지든, 네.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라크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든. 실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그게 답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 종목 주세요. 줬잖아, 종목. 한 종목이 아니라 무더기로 준 거야. 종목 하나 주는 거는 하나 주는 거야. 시황을 맞추는 건 다 주는 거야. 왜? 여러분 종목이 지금 이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어요? 시황이지. 오늘은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시황이라. 지금 여기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2,600명 들어오셨네요. 점심 먹으러 가셔야지. 2,600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500명은 불안해서 자리를 못 드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달달달달 떠서 야 2,200 깨졌어. 큰일 났다. 새벽도. 그리고 1,000명은 어떤 분들이냐. 여기서 800명은 자포자기. 어차피 떨어진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이쿠야 뭐 그냥 뭐라고 떠드나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리고 200명 10% 정도죠. 많게는 300명.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진짜 돈 버는 분들이에요. 야, 저 자식은 왜 장이 미친놈 아니야 저거. 플러스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종합이 플러스 날 수 있대.
아까 마이너스 종합주가지수 40포인트인데. 저도 눈이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주식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깡다고 없습니다. 거머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찰거머리 정신. 무슨 얘기냐? 조금 떨어진다고 비행기 흔들린다고 해갖고 아이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아니에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서 한다고. 어차피 지수 빠진 거 보니까 늦었어. 근데 오후 2시면은 팔아야 될까 고민이야. 근데 아침에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이야. 왜? 오늘은 하이닉스가 어차피 저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는 날. 왜? 아직도 국내 기관이 안 팔은 5천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을 위해서 샀던 2조 7천억 중에서 많게는 1조 원, 적게는 5천억. 오늘이 1월 3일. 5일까지 다 정리한다고 보면 오늘 많이 나오면 5천억. 아침부터 보니까 거래소가 거래 없이 쫙 봤어. 종목들이. 하이닉스부터 밀기 시작했어. 예상대로 올라가는 거야. 2200 한번 깨겠지만 늦었다 지금 때는. 코스닥 안 빠지는 거 보고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세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으로 겁주는구나. 겁줘가면서 뭐예요? 그렇죠. 주식 선물 주워 담는구나. 자, 외국인들이 그럼 손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습이라면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쳤다가 다시 쫙 올리니까 손해죠. 외국인들은 어디서 수익이 나요? 풋옵션 때려 먹었죠. 자, 나는 이게 보인다. 1번 누르세요. 대표님 진짜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 왜? 1대1 과외 선생님하고 할 때는 수학 올림피아드 나온 문제도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이해돼야 돼. 80, 90인데도. 이해됐죠? 반에서 중간밖에 못하네. 수학 성적이 30점인데도 전 세계 상위 1%. 서울대에 들어가고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는 수학 문제도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쉽거든. 오, 그렇지. 이게 보여야 돼. 자, 다시 한번. 이게 보여야 돼요. 어차피 때려먹은 놈이 기관이잖아. 근데 거래소를 때리잖아. 코스닥은 아침부터 안 때리고. 그래가면서 주식은 어차피 자기네들은 정리하는 거야. 배당받은 거. 그래가면서 선물은 매수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는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아침에. 그리고 자기네들은 채워넣어. 근데 외국인이 도와줬어. 선물 매도에. 외국인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애들은 손해 아닙니까? 맞아요, 손해. 손해가 맞아. 자, 그런데 실제 손해냐? 풋옵션을 때리잖아. 떨어질 때 시가 직후에 콜옵션 때리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주가 쭉 밀었을 때 선물로 지네들이 때려가면서 주가 밀어주지. 여기 애들은 기관은 주식 때리고. 자, 그러면 기관들은 여기서 수익이에요. 반등이 나왔으니까. 외국인은 지금 손실이야, 선물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때 콜 때렸죠. 수익이지. 올라올 때 지금 주가 급락 나왔을 때 풋 때렸지. 주가가 다시 원위치 됐어. 선물 다 정리했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콜옵션에서 때렸을 때 때리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본전이겠지. 대신 풋옵션 수익이겠지. 누가 오늘 그러면 이 잔치상, 국내 기관들이 판을 짜놓은 이 잔치상에 오늘 잔치상에 올려질 토실토실한 돼지, 보쌈용 이 잔치상에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닭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닭은 아니에요. 소는 아니에요. 아직은. 돼지 정도 돼요. 오늘 잔치상에서 올라올 돼지는 누굽니까?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71억 원어치를 주가 폭락할 때 매수한 세력. 이게 1대1 주식 과외 선생 박한샘의 여러분들이 이걸 얻어가야 돼. 자,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단기로 저점 깨고 급등락 나고 하는 날이 여러분들 주식하는 날에 몇 번 있을까요? 3개월에 한두 번씩 꼭 나옵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직고점 돌파하고 또 나오니까 하고 조정받았다가 떨어질 때는 또 직저점 깨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3개월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손절하고 올라갈 때마다 추격하고 매일 그럴 거예요. 고점에서 잘 때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현금 들고 있다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면 이런 해피한 케이스를 하면 좋겠지만 항상 고점에서 잘 때리는 거야. 이쯤에다 해갖고 2300에서 주식 샀는데 물려있을 수도 있어. 2500에서부터 한 2400 정도 조정받고 잠깐 템포 조절하는 것하고 안 팔아서 수익 실현 안 했는데 먹었던 건 다 토해낼 수 있어.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시장은 항상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평등합니다.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든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든 혹은 신한증권에서 어떤 펀드 매니저든 혹은 이재용 부회장님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숨어있는 팀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에서 시장은 평등해요. 더군다나 개별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2200을 깬다든가 혹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는 지극히 평등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상한 본인들의 촉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니까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처럼 저가 터치했을 때 이게 진짜 죽이는 건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오늘은 이게 지수 플러스로 만들어내가면서 오늘 밤 미국장 열리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기조 변화가 있구나. 확률적으로 어차피 반반이니까 매도자들이 오늘 끊어내기를 시작하는구나. 끊어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아. 제가 봤을 때 끊어지. 무슨 얘기냐면 매도 들고 있던 걸 포지션을 이제 상방향으로 돌려야 돼. 타이밍이 딱 봤을 때 오늘이 딱 적당하다고 보는 거야. 아침부터 작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상에 올라갈 돼지는 풋옵션이에요.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뭐 어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춧돌 아래인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소도 돈을 번다. 소라는 게 뭐예요? 상승장이죠. 곰도 돈을 번다. 그러나 누구는 잡아먹힌다? 돼지는 잡아먹힌다. 자, 오늘 우리 돼지가 얼마만큼 어디서 포지션을 잡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종합주가지수 보합에서부터 지수가 떨어질 때 제가 보니까 잘했네요. 선물을 살짝 팔았다가 쫙 샀잖아. 2200까지. 2200이 깨지고 순간 2190, 180 깨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2190에서부터 2180 사이에 선물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6포인트 사이에 추격 매도했나요? 1시간 사이 무려 2시간을 버티다가 거꾸로 샀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오늘 만약에 종합주가에서 빠진 게 40포인트면 30포인트까지는 20포인트까지는 버텼어. 30포인트 빠질 때는 거꾸로 샀어. 그랬다가 마지막 4분의 3 지점 빠질 때부터 손절을 했어요. 손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샀어. 추격 매도. 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2400개.
하,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저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았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 저 종목이 떨어질 거야. 이거는 몰랐어도. 이거는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 시장의 주포가 프로그램으로 어차피 정리할 걸 밀어가면서 자기 포지션을 상방향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얘들도 콜풋에서 오늘 외국인은 콜옵션하고 풋옵션에서 보상을 받고, 국내 기관은 포지션을 상방향으로 돌리고, 희생양은 결국은 오늘은 콜옵션도 죽습니다. 떨어졌다가 원위치 해봐야 오후장 가면 약발 다 떨어져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잖아요. 약발이 확 죽어요. 오전장에 떨어졌다 오후장에 원위치 돼도 시간 가치가 죽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세타라고 그러죠. 풋옵션 어때요? 10만원짜리가 20만원대 샀어. 지금 다시 그런데 지금 8만원. 하루 순식간에 지금 마이너스 50%야, 여기 개인들. 얘들은 거기서 지금 챙겨 먹은 거죠. 선물에서 까진 거 보상 받고 남아요, 안 남아요? 다 남아. 더 드라마틱하게 종합주가지수가 플러스까지도 난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미리 포지션을 분석해서 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놀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판단 미스구나. 빨리 사야 돼, 다시. 자, 다시 한번. 내가 판단 미스구나. 빨리 살 뿐만 아니라 더 사야 돼. 그럼 아까 땅바닥에 안 샀는데 그러면 플러스 났을 때 사느냐? 어차피 오늘 플러스 나면 내일 또 나, 이제. 바닥 친 거야. 왜? 매수 관점에 갖고 있던 애들을 매도 관점으로 돌려놨잖아요. 개인들은 이제 올라올수록 다 정리한다니까. 그러려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게.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거죠. 이 장은 그래서 계속 이런 심리게임이 반복되는, 사실은 심리게임이에요.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더 폭락 나올 수 있느냐. 경기는 후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후퇴 나온다고 해서 주식은 이미 후퇴 나올 거에 대비를 했잖아. 지수가 같이 경기와 후퇴가 나올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갈 것 같아요? 미국이 바로 가느냐? 안 갑니다, 아직까지는. 왜? 노동시장이 버티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시간이 우리들한테 일단 짧으면 6개월에서 4개월. 이번 상반기. 길면 내년 초까지도 일단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금리를 다시 올릴지, 더 떨어뜨릴지. 속도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대폭락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뭐 팔기는. 네. 깡다구 있게 한번 버텨보는 거죠. 오후장에 플러스 나면 사다리 걷어찬 거죠. 그러면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데, 더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단기로 돌아섰구나. 왜? 악성 투매, 소위 얘기해서 오늘 풋옵션처럼 이렇게 요런 애들은 커트를 시킨 거예요. 요거 좀 더 가속화되겠죠. 이제 이쪽 그 계좌를 제가 봤을 때 좀 속인 겁니다,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둘이 어떤 형태든지 암묵적이든지 짜고 치든지 어떤 형태든지 지금 둘이 외국인 카피하는 세력들이 워낙 강하니까 기관들 중심으로 잠깐 제가 봤을 때는 속였다고 보여지는데 허점이 하나 있었죠. 그러려면 진짜 때리려면 코스닥도 때렸어야 돼. 코스닥을 안 때린 데서부터 힌트를 얻어가는 거예요. 진짜 대폭락은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시겁했습니다. 무서웠다고요. 왜? 너무 많이 밀잖아.
하이닉스를 마이너스 낼 줄은 알았어. 그러려고 어차피 한 거니까. 종합주가지수 떨어뜨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쳐올리고 팔고, 종합주가지수 밀 때도 마찬가지.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여기가 바닥이면 너도 다 달라볼게. 하이닉스처럼 이런 영향력 있는 종목들, 사람 온도계 이런 거 한번 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쳐올리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장은 더군다나 굉장히 얇아요.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게 많지가 않아.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쪽도 금리가 5%대니까 없어. 즉 추세 상승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미 주가는 먼저 선반영했어. 하이닉스처럼 저가를 깬다든가 카카오처럼 완전히 뭐 폭락이 나왔다든가 삼성전자도 55,500원으로 최저점 대비 10%에서 8%밖에 차이가 안 난다든가. 반면에 주가는 선반영됐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경기 사이클이 우리나라가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둔화는 되고 있지만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고요. 기업체들이. 실적이 줄어든 건 맞아. 약 200조 정도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이번 연도 수익성을 예상했으니까 이제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다 합쳐서 자 그런데 지금 158조 원 정도로 이제 축소됐어요. 예상하기에. 왜? GDP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금리는 몇 퍼센트? 금리는 5%. 기준금리 3.25, 시장금리 5%. 대출금리는 7%. 자, 그런데 GDP 성장률은 몇 프로? 2%. 어떻게 추세가 나와요? 주식은 뭐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생물이다? 꿈을 먹고 사는 생물이다. 어디에 있어요? 성장성이 있죠. GDP보다 이자가 더 높은데 어떻게 이게 추세가 나오겠습니까? 반등 나오는 거지. 반면에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 금리가 멈췄잖아요. 상승 인플레이션 속도가. 이미 선반영됐는데.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갖고 장난만 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욕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애들인데.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애들이잖아. 애들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야, 뭐 외국인 때문에 못 해먹겠다. 기관 때문에 못 해먹겠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못 해먹겠다. 왜 못 해먹어? 걔들 덕분에 올라가는 쪽에서밖에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것을 떨어지는 쪽에서도 벌자. 그러면 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지. 주식은 뭐다? 여러분은 정의를 실천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광화문으로 가야지. 정치를 실천하면 광화문으로 가지. 돈을 벌러 오셨어요? 그러면 한국경제TV.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주식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면 돈만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좋다, 나쁘다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돈 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후원을 하든 아니면 이재명 국회의원한테 후원을 하든 민주당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다? 돈을 벌려고 온 거야. 그러면 좋다, 나쁘다, 이 정책이 나쁘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러면 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이게 나한테 돈이 될 건지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건지. 한국전력 채권 발행을 반대한 민주당.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얘가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국전력이 그래서 올라올 건지 전기료를 인상해야 되잖아. 전기료 인상해서 서민들 못 살겠다,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기료를 올라가니까 한국전력은 결국은 당분간 올라가겠구나. 전기료 안 올리고 방법이 있나? 결국은 전기료를 올리면 올릴수록 원자력의 필요성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2023년도에 2022년도가 방산주의 해였다면 LIG 넥스원이라든가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가 96,000원 찍고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종합주가지수는 3,000포인트 찍고 꼬꾸라졌어. 그런데 2021년도 1월달에 삼성전자 96,000원에서 꼬꾸라졌잖아요. 하이닉스 15만 원에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방산주들은 더블 났어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이거 오늘 아주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몇 분 남아 계세요? 식사하러 가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1000명만 남아있으면 돼. 2500명 너무 많아. 1500명은 불안해서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800명은 지금 뒷목 잡고 쓰러져 있어. 왜? 팔았거든. 지금 입이 귀에 걸리는 사람이 300명. 샀잖아. 그렇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가 나게 생겼네. 여러분 오늘 2번 놀랍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뭐라고 할게요. 종합 폭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10시 50분이라 가서 방송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회원분이 오늘 같은 날에 11시에 해야 되는데 안 갈 수 없잖아. 다른 때 같았으면 10시 40분에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이니까 10분 더 하고 나오고. 그런데 사람 심리는 그래. 떨어지는데 오늘 같은 날에. 그렇다고 해갖고 뭐 그러면 내가 손오공도 아니고 분신술 써가지고 박한샘의 모멘텀 주도주 클럽 생방 거기 방송 딱 틀어놓고 여기 와가지고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뽑을 머리털도 없다. 손오공은 머리털 뽑아서 분신술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이동하는데 10분. 사실 15분, 넉넉히 15분 잡아야 돼요. 신발 신고 뭐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거리 이동하는 것은 1, 2분밖에 안 되지만. 야, 무슨 얘기냐. 사람 심리가 그렇게 두려움이 들 때 제가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방송 끝나고 1시 반부터 할 건데 지수가 다 원위치 돼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고 계셔라. 큰 소리 땅땅 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률적으로 65%의 반등 가능성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플러스까지 한번 좀 찍을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이제 올라올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도 정리합니다. 선물도 더 때리고 주식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는 학습 심리가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가 봤을 때 국내 기관들이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좌를 약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요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콜옵션 때리고 있죠? 수량 5,000개인데 70억. 약간 포지션을 바꿨네요. 이제 주식 사고 있어가면서. 국내 기관, 외국인들도 주식을 조금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들의 수익 배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딱 그런 구조예요. 외국인은 박스권 바닥권에서 선물을 사서 원래 그들의 전략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기관이 이렇게 하는 전략인데 옵션 양매도 전략이 외국인이 그렇게 포지션을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양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콜옵션도 2, 3일 정도 견디면 수익으로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거들이 콜옵션을 마이너스 50% 났던 콜옵션이 보합되면 계속 갖고 갈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틀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2번 놀란다고 그랬죠. 한 번은 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팔지 말라고 해서 한번 놀라셨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마이너스 40포인트인데 플러스 난다니까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잠깐 시장이 1, 4분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격동의 장세가 앞으로 오늘이 10회차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시그널들로 잘 나타나고 있는 포지션 분석법을 앞으로 오늘이 화요일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된 다음에 그런 새해부터는 간단한 그런 포지션 분석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장중에 그런 걸 통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를 사면 1월 달에 한 10%는 먹여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예요.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그럼 20% 수익 주겠죠.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20% 주겠죠. 자, 반면에 아까 제가 방송에 여기서 막 들어올 때 기아자동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잘 버텼어요. 원래 가장 센 놈 사는 거예요. 원래 가장 센 놈 사는 겁니다. 어떤 놈이 가장 센 놈이에요? 어제 올라가다가 시장 흔들어가면서 윗골이 달았지만 오늘 버티고 아랫골이 달은 가장 센 놈이에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자, 지금 12시 10분입니다. 네. 조금 더 나는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7788로 여러분들의 그 목마른 원함을 한번 표시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네.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오전장 중에는 이렇게 좀 시간 좀 죽이다가 오후장 늦게 제가 봤을 때 한 3시 한 15분, 10분 정도에 보합 근처나 살짝 플러스권대를 한번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원하셔야 돼요. 이 타이밍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거 못 사. 이 타이밍 지나가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목이라는 게 나 살 수 있을 것 같죠? 3%만 움직여도 90%가 못 삽니다. 왜 그러느냐? 단타들이 추구하는 손절 범위가 3%예요. 자기가 생각한 3%를 넘어섰잖아. 오늘. 그럼 오늘 못 사요. 그럼 오늘 못 사면 내일 2%더 올라서 5% 올라가죠? 그러면서 5%면 뭐예요? 3% 손절 5% 수익 라인으로 잡았잖아. 누가? 데이트레이더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저도 20대 많이 했어요. 20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이 단타하는 사람은 거의 손에 꼽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0년 만에 20 몇 년 만에 어디 방송 잠깐 외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경제TV가 아닌 저는 무조건 한 방송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소속된 곳 한 곳에서만 오로지 방송합니다. 근데 한국경제 와우네. 그러면 한 번도 다른 곳을 생각해보지 않아요. 왜? 우리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멘탈 싸움인데 멘탈 싸움을 하는 사람이 다른 데를 돌아본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진짜 무조건 손해예요. 뭐 다른 거를 하고 있다? 주식은 그게 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간발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매 하나도 한 번도 안고 있다가 한 달 내내 안고 있다가 딱 한 번 하는 경우 그걸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외도를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뭐 유튜브 가서 보고 방송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거기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요즘도 옛날처럼 매매 많이 하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분이 갖고 있는 저의 모습은 소위 얘기해서 진짜 데이트레이더 1세대입니다. HTS가 나왔을 때 하루 종일 데이트레이더만 하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지금 요즘도 출근하면 아침 제 모닝 브리핑 7시에 하거든요. 보통 6시에 이제 책상에 앉아요. 분석하고 모닝 브리핑 하고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옛날에 데이트레이더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다행히 건강히 이렇게 저기 한 거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오전장 중에 점심때 플러스 난다.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이따 오후 한 2시 반 넘어서 플러스가 나요. 왜냐? 외국인한테 그게 최고 좋습니다. 지금 플러스가 나면 콜옵션이 이제 손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풋옵션을 더 때리든지 콜옵션을 정리하든지 외국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개인이 콜옵션이 수익권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오전장 중에 만약에 플러스가 나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살짝 시간을 좀 끌다가 오후장이 늦게 나오야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까지도 상승할 포지션 분석법으로 본다면. 근데 포지션은 조금 중간에 이제 뭐 얘들 또 그 변화시키겠죠. 그것에 맞게.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가장 센 종목, 현대차, 기아차. 자,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걸 원한다. 만도를 선택하십니다. 만도. 자, 만도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예민한 종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완성차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있고 여러 조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도는 제가 봤을 때 거래 대금이 4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지금 몇 분이에요? 2,400분이 계신데 2,400분이 예를 들어서 한 주씩만 사줬다. 10,000명이면은 44억 천이고, 그렇죠? 10,000개면 4억 천. 한 주, 근데 1,000개니까 4,100만 원. 벌써 8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야, 벌써. 9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원을 혼자 벌써 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주씩만 사겠습니까? 10주씩 사지? 그렇죠? 그럼 벌써 9억이에요. 지금 오전 거래대금이 40억인데 여러분들이 4분의 1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딱 거래된다. 이 주식이 깜짝 놀라겠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시가총액 2조 원짜리인데 뭐 그 10주씩 산다고 2,400명이 그거 갖고 시세가 움직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주식은 뭐예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타이밍의 예술은 누가 만들어가요? 수급이 만들어가요. 그 수급이 만들어가는데 어느 원포인트에 수급이 오늘 지금 거래 대금이 40억인데 순간 9억이 들어온다. 10주씩만 사도 100주씩 사면 어떻게 돼요? 40억 거래가 90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차피 주식은 주인이 있는 주식, 그리고 힘이 센 주식, 세력주를 따라다녀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단체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성을 고려해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세 종목을 줍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차, 그리고 만도. 요 그래야 분산돼서 주식은 뭐다? 뭉치면 뭐다? 죽는다. 자,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참 주식시장이 어록 같은 말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박한샘은 주식을 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IQ 한 140 넘어가는 사람. 한국경제TV나 우리 와우넷 보고 보니까 잠깐 볼까요? 네? 여기에 와우넷 와우넷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자, 와우넷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혼자 하기 어려워.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누가 잘하나 하고 보니까 베스트 파트너라고 있네. 보니까 이 아저씨 내가 옛날에 TV에서 본 아저씨인데 보니까 대상이야? 해가면서 어차피 잘생긴 순서대로 지금 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한샘, 김준영, 그 다음에 신현식님 잘생긴 순서 다른 분들이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내 편이잖아. 왜? 마이너스 났을 때 플러스 간다고 했으니까. 자, 잘생긴 순서대로 뭐 이 시간만큼은 거의 제가 이만희 회장님 부럽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자, 맞아요, 틀려요. 자, 7788. 자, HL 만두 드렸어요. 자, 북한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백두혈통이 있어요. 신천지에는 누가 있어요? 이만희 회장님이 있어요. 한국경제TV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혈통 중에 혈통. 북한의 백두혈통을 뛰어넘는 우리 한샘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1대1 과외 선생님이 계신데 자, 그래서 딱 봤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보니까 모멘텀 주도주 클럽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입했어. 자, 그런데 회원이 보니까 유료 회원 수가 한 몇백 명 돼. 많게는 어떤 때는 1000명까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 다 같이 사고 다 같이 팔고 요거를 그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0% 사라고 할 때 30%. 그리고 자, 5% 더 사라고 할 때 다 팔아버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소위 사냥꾼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전문적인 타짜들이죠. 헌터들. 각 방마다 다녀가면서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고 거래대금이 만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45억밖에 안 되는데 이 종목을 10%로 사라겠다. 20%로 사라겠다. 그럼 회원 수가 500명인데 대략 계산해 봤을 때 10% 사면 이 종목이 날아가겠네. 그러면 30%로 왕창 사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 바로 깔아버려요. 매일같이 그렇게 1%씩만 수익을 누적되면 어떡할 거야? 10%에서 10% 1000만 원 사갖고 1000만 원 사갖고 10% 20% 수익 났어. 그럼 200만 원 먹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은 100% 혼자 다 샀어. 200% 미수를 찍었어. 그래갖고 단 2%만 먹어도 똑같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 만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겁니다. 류가 같다면 이렇게 한 종목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중소형 종목들 있죠. 자, 아직 나 못 샀다. 갈등되시죠? 지수 플러스 나게 생겼잖아. 몸이 닳잖아. 그러면 허겁지겁 막 산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네. 자,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명신산업. 명신산업. 야, 이게, 받아 적으세요, 이런 거는. SL. SL. 그 다음에 미코. 다 조정받은 종목들이잖아요. 자동차 중소형 부품들입니다. 미코, SL. 몇 분 남았어요? 이제 5분 남았네. 네. 오전에 플러스 나면 안 돼요. 점심때 플러스 나면 안 되고 한 2시 정도에서 2시 반 이후에 나야 돼. 왜냐? 오전에 플러스 나면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손실이야. 콜옵션에서 손실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버틴 거잖아요. 주가 빠질 때. 떨어질 때 쭉 사다가 멈춘 다음에 버텼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면 마이너스 50% 났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애들이. 풋옵션은 완전히 다 죽겠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손실이잖아요, 풋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는 것을 이 국내 기관들 선물에 들어있습니까? 적어도 1000개에서 1500개는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수는 다시 또 살짝 밀려요.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 날려다가. 원래 미분, 적분, 함수 어려운 것도 쪽집게 선생님하고 풀 때는 그렇죠, 맞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혼자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숙달하는 거예요. 선생님 숙제 내주잖아요. 10문제 더 풀어봐라, 똑같은. 풀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도 이해되고 완전히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자, 왜 못 올라간다겠어요? 주포가 손실 날 수는 없잖아. 국내 기관들이 그러면 선물을 약간 지금 줄여주는가를 확인해야지. 대표님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났다가 살짝 눌러준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플러스 나면 막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도를 내가 100주를 사야 되겠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럼 30주만 사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 기다려. 지수가. 왜? 얘들이 때릴 수가 있잖아. 시간상. 기회가 온다니까. 30주가 잠깐 수용했다가 쭉 내려와. 그러면 그다가 밀리네? 그럴 때 다시 또 20주 정도 사. 그러고 나서 2시 반이나 3시 가까이 돼서 시장이 플러스 나는 걸 보고 그렇지 50주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이 정도면 거의 뭐 적인데 고액과인데 그렇죠? 방학 때 어머니 혹시 주변에서 수학 때문에 어려운 애들 있으세요? 한 달이면 딱 됩니다. 자, 선물 때리나 한번 볼까요? 국내 기관들이 선물을 때리나 한번 잠깐 보죠. 속도 조절하네요. 올라올수록. 외국인은 사가면서 살짝 속도 조절하죠. 지수가 플러스 나면 조금 더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빨라. 지금이. 아직 오전이에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좀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외국인이 콜옵션을 줄일 것 같냐? 안 줄일 것 같아요. 잡은 물고기인데 왜 줘? 선물을 조금 때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래가면서 자기네들도 풋옵션을 더 때려 먹겠죠. 어차피 살짝 더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은 얘들만 죽어나는 거다. 잔치상에 차려진 돼지는 누구다 오늘? 풋옵션이다. 풋옵션은 풋옵션인데 누구 풋옵션? 아침에 주가 폭락 나올 때 2200 깨지고 2190 갔을 때 추격 매도한 이 개인들. 오늘은 얘들 잡아먹는 거다. 한 100억까지는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주옥 같은 종목 SL, 명신산업, 즉 현대자동차, 기아차, 만도 20% 샀으면 이런 종목 10% 정도로 그렇게 혹은 20% 10%에서 조합을 만들어라 중소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미있죠? 이렇게 재미있는 주식이 있는데 왜 과천에 갑니까? 정선 강원도까지 뭐하러 가요? 훨씬 재밌어요. 술을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돈만 벌으면 세상 재미있죠? 이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런 것을 찾아나가는 거.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을 연속적으로 해가면서 종목을 발굴하는 거. 다음 주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지 기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10번째 1대1 과외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